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비트가 조금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봉에서 계속 비비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떨어질 상황인데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1시간 봉에서 아마 60일선이 내려오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0일선이 내려왔을 때 그때 거기에 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60일 봉도 아래로 꺾여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거죠. 예를 들어서 60일 선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면 적어도 이게 꺾여서 완만하게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캔들은 아직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미 20일선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가까이 왔을 때 저항 맞고 이제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완만해지는 타이밍에 여기서 조금 한번 횡보를 하다가 그때서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뭐 내려간다면 그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또 올라가려면 좀 그렇게 좀 꺾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횡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올라가도 결국에는 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든 결국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비트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분석할 거 가져온 거는 아더코인입니다. 바이낸스에도 있고 한국에서는 업비트에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저축 매매법 그리고 이제 작동하는 법 같은 거를 지금 제대로 이제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나 이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전에 제가 제일 처음 분석한 거 동영상 예전 거 있거든요. 그 예전 거 중에 한 첫 번째에서 한 15번째 동영상은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리는지는 다 설명을 해뒀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거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은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고점에서는. 아래쪽은 제가 지금 방금 그어봤는데 이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가깝죠. 근데 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얘를 그러면 우선은 여거 두 개는 가깝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개를 다 같이 영역을 잡아버리면 어디다가 놨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영역을 결국에 잡으면 결국에는 두 군데가 다 잡힌다라는 거죠. 이제 위로 올려서 하락하고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해서 저항 나온 자리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1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영역을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 위에 거 여기랑 여기 종가를 좀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종가 그리고 이쪽 종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영역은 되게 가까워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까울 때는 보통 익절 자리를 저는 위로 잡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그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 제일 아래는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꼬리까지 만들어 둘게요. 솔직히 앞으로 비트의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알트의 그 매수 타점보다는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런 자리는 다 깨질 거 다 깨지고 뭐 올라갈 거는 비트가 좋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이라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비트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알트를 분석하시는 것보다 비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도 한번 어제 비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분석하거나 생각을 공유해 드릴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아직 그 자리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분석할 거로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조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자리도 보조 영역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잡으면 이런 구역이 지지 저항선이 됩니다. 하락하면서 결국에 여기 밑으로 좀 마감을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지지받았던 구역이 조정 나오고 지지받았던 구역을 보조 영역으로 좀 쓸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해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위험한 자리긴 해요. 하지만 이 구역이 다시 한번 왔을 때는 뭐 어쨌든 매수 자리거든요. 여기가 앞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받는 자리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매수를 좀 걸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추세선이 깨졌어요. 이런 추세선이 깨졌고 그러면 이런 추세선은 한번 리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한 번은 또 올 거예요. 그 뒤의 일은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비트 영향에 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웬만해서는 지켜줬을 것 같았어요. 웬만해서는 지켜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좀 계속 맞고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저항선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살짝 눌리고 지지받고, 가면 이제 뚫리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비트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 3일 정도 뭐 윗골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좀 횡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자리처럼 횡보를 좀 해줘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횡보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락 채널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채널을 좀 갖고 있다. 제가 여기서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높은 고점이 나왔을 때 그런 추세선을 쓸 때 좀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는 좀 사용하기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 거는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깨졌죠. 이런 큰 상승 트렌드에서 깨지고 뚫리고 리테하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리테를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얘처럼. 그래서 이 구역은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에서 한번 손절이 될 수도 있죠. 약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평단가 본절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간 가격에 사면은 훨씬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이 있었는데 뚫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비트의 폭락 비임이 추세를 한번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알트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이런 식으로 좀 수렴하고 있었으면은, 저기랑 여기랑 좀 비슷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여기랑 똑같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하면서 전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랑 저기랑 다른 점은 어쨌든 비트 폭락 빔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는 그런 이슈가 좀 없었고, 여기는 생겼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방향은 아래로 좀 틀었지만, 이게 하락 채널이라고 봤었을 때 이게 2배 확장만 안 되면 돼요. 이게 2배 확장으로 되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빨리 돌아설 수가 있지만, 이게 확장이 된다라면 빨리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알트로 뭔가 돈이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질질 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질 이렇게 밑으로 깨지면 반등하더라도 질질 깨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채널을 안 깨고 가는 게 좋아요. 이번에 아마 지금 뭐 비트가 한 번 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상황으로 좀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아마 이 저점을 깨더라도 길게 막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막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될 것 같아요. 보조지표를 한번 조금 볼까요? 우선은 볼벤 거를 좀 먼저 볼게요. 볼벤은 결국에 이 밑으로 빠졌어요. 4단까지 이제 그 볼벤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4단으로 좀 찢었기 때문에 좀 아래로 우선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걸 이제 되돌리려면 어떤 횡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벤에서도 좀 좋지는 않아요. 결국에 이런 3단까지도 터치를 하고 내려왔고, 여기 뭐 잠깐 모양은 좀 보이는데 자석을 안 썼네요. 자석을 붙여서 써보면 1.618도 그냥 지나쳤고, 이 값까지 그냥 지나갔네요. 잠시만.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좀 최악의 안 좋은 상황 같은 경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빠진 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까지도 한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방향이 이렇게 해서 파동으로 흘러나가면 4파동까지 오고 5파동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가려면은 여기 저점을 안 깨면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기를 지지받는 게 좋죠.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하락 5파동이 안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그냥 3파동으로 마무리. 그리고 이게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좀 가장 좋네요. 무조건적인 좀 익절을 해라 올라가면은. 야, 익절이 아니죠. 손절이나 뭐 본절. 여기 밑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익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아더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기 이평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장기 이평이 한번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좋죠. 힘이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이 한번 깨지면 한 번 더 하락하고 저항 맞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뚫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이평으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목구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 이것도 기준선까지 만약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에 이 핵심 지저 영역 그 구간이네요. 결국에 그 구간까지는 오면은 또 저항이 나오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파시라는 시그널이 나오죠. 이게 더 하락한다면 이 기준선도 결국에 조금씩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강의 올린 거 있어요. 차트 교육 조금 기초적인 거 올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보조 지표 설정하고 추가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4개 껐다 켰다 하는 거 외에도 맥디랑 RSI 전부 뭉쳐놓은 거 보조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더 분석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 가격표만 좀 적고 끝내도록 할게요.